저금하는 상황에서 대응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부분을 표시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형은 가지고 있던 1,000원을 먼저 저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과 동생 모두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1,000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대요. 그것을 먼저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형과 동생 간의 뭔가 대응 관계를 알아가기는 좀 어렵고요. 먼저 형 따로, 그 다음 동생 따로 쭉 써다 보면은 둘 사이의 대응 관계가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자, 1,000원 먼저 저금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 2,000원. 그리고 2주일 후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한 주일에 1,000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있던 거에서 1,000원을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이 저금한 돈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자면 한 주가 바뀔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는 거예요? 1,000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3주일 후에는 2주일 후, 2주일 후의 가격인 3,000원, 저금 가격인 3,000원에 1,000원을 또 더해가지고 4,000원, 그 다음도 5,000원이 되겠죠. 전부 다 얼마씩 증가하는 거예요? 1,000원씩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쭉 계속 이어지고요.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지금 형이 1,000원 저금하고 동생은 저금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1,000원씩 더 증가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규칙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1,000원씩 증가를 하겠죠. 이게 바로 규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원 더하면 2,000원, 또 1,000원을 저금하면 3,000원, 그 다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견한 규칙으로 이제 형과 동생의 무엇을 구했다? 대응 관계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제 둘 간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형은 1,000원이고 동생은 0원이네요. 저금 시작했을 때에는. 자, 이때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먼저 형에서 동생으로 가자면 얼마예요? 1,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동생에서 형을 바라본다면 1,000원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후에도 형을 기준으로 동생을 봤을 때에는 1,000원을 빼줘야 되고, 동생을 기준으로 형을 봤을 때에는 1,000원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대응 관계입니다. 각각의 규칙을 통해서 이 두 값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대응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서는 이것을 이 대응 관계, 우리가 알아본 대응 관계를 어떻게 한다? 네, 식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응 관계를 표현할 때에는 글로 길게 썼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수학은 정확하면서도 간단한 걸 목적으로 하니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로 형이 모은 돈을 앞에 두었을 때 식이 어떻게 돼요? 형이 모은 돈을 기준으로 동생을 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에서 어때요? 1,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자,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형이 모은 돈은 동생이 모은 돈에서 1,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 다음 반대로 동생이 모은 돈을 바탕으로 형이 모은 돈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거꾸로 상황이죠. 동생이 0원이고 형은 1,0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을 더해줘야 되겠죠, 1,000원을. 그래서 동생이 모은 돈은 형이 모은 돈 더하기 1,000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는 이 각각의 규칙을 발견을 해야 되겠고요. 그 규칙을 통해서 이 둘 간의 대응 관계를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대응 관계를 무엇을 이용해서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형이 모은 돈, 동생이 모은 돈, 글씨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약속을 통해서 줄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정하는 거라서 이런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형이 모은 돈을 선생님은 이 사각형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동생이 모은 돈을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아까 한 거를 지금 그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형이 모은 것은 네모, 동생이 모은 것은 세모예요. 그러면 네모는 세모 빼기 1,000.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건 1번 상황이고요. 2번처럼 표현했을 때는 지금 동생이 모은 돈은 아까 세모라고 했고, 형이 모은 돈은 네모라고 했죠. 그래서 세모는 네모 더하기 1000, 이렇게 두 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은 3번까지 한 것을 한 번에 지금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문제에서 어떤 걸 주어졌어요? 한 모둠에 몇 명씩? 4명씩 앉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둠의 수, 학생 수, 글씨로 그동안 나타냈는데 그게 지금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모둠의 수를 동그라미, 학생의 수를 세모라고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규칙을 통해서 대응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자, 모둠 있죠, 모둠. 그리고 학생 수가 있습니다. 짧으니까 수는 뺄게요. 자, 모둠에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모둠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물론 학생 수에 따라서 모둠이 정해지겠지만 지금은 전체 학생 수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규칙만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수는 어때요? 한 모둠일 때는 4명, 두 모둠일 때는 8명. 그 다음 어때요? 지금 여기 4씩 늘어나죠? 모둠은 1씩 늘어납니다. 지금 모둠수의 규칙, 학생수의 규칙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모둠에서 세 모둠일 때는 학생 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또 4명이 늘어나겠죠. 12명, 또 4명이 늘어나서 16명입니다. 그럼 이제 모둠과 학생 간의 대응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때요? 4를 곱하거나 3을 더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럼 두 번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모둠의 수에다가 3을 더해서 학생수가 된다면 두 모둠일 때는 어때요? 학생수가 5명이 돼야 되는데 얼마가 됐습니까? 8명이 됐죠. 그래서 3을 더하는 건 아니고 4를 곱하는 것이다. 이 대응 관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둠의 수를 무엇으로 둔다? 동그라미. 학생수를 뭐로 둔다? 세모. 그럼 이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둠의 수 곱하기 4는 세모가 되겠죠. 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규칙화 대응 첫 번째 시간에 쓸 때처럼 쓰자면 학생의 수는 모둠의 수의 4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였고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학생의 수는 모둠의 수의 4배이다니까 곱하기 4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조차 지금 불편해서 학생의 수는 세모, 모둠의 수는 동그라미를 했을 때 동그라미 곱하기 4는 세모이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간단하겠죠. 5번은 대응관계를 나타낸 식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래요. 그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을 하고 이유까지 써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4번에서 했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둠의 수와 학생의 수 사이의 대응관계는 동그라미 곱하기 4는 세모 맞죠? 로 나타낼 수도 있고 거꾸로 세모 나누기 4는 동그라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의 수를 곱할 때에는 모둠의 수에 4를 곱해야 되겠지만 모둠의 수를 구할 때에는 학생의 수에서 4를 나눠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옳죠. 이거를 말로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규칙화 대응에서는 식을 구하는 것, 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울 것 없이 그걸 그대로 말로 표현하면 돼요. 학생의 수는 모둠의 수의 4배이고 그 반대, 그러니까 모둠의 수는 학생의 수의 4분의 1배이다. 이렇게 맞음으로 중기의 생각은 맞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혜는 모둠의 수에 따라 학생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변하죠. 왜냐하면 대응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모둠의 수가 아까 한 개일 때에는 학생이 4명이고 모둠의 수가 두 개일 때에는 학생 수는 8명. 이런 식으로 쭉 규칙적으로 변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지금 중기의 생각과도 비슷하기도 하죠. 근데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표에서 확인한 상황을 말로 그대로 풀었으면 되겠죠. 모둠의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학생 수도 4명씩 많아지므로 지혜의 생각은 맞다. 4명씩 일정하게 변하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